오늘은 교사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2022년이 밝은 첫날 어떻게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자분들 가정이 항상 편안하시고 또 하고자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 2022년에 꼭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사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교사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담아드렸는데 조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승진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장교사라든지 일반 학교에서 담임이나 아니면 가산점을 충분히 채운 후에 승진이 되는 일반 승진의 경우가 있고, 시험을 통해서 뭐 장학사라든지 연구사 뭐 이런 것으로 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일반 승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 경력 20년 이상 된 선생님들 중에 여러가지 가산점, 예를 들어서 뭐 돌봄교실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없어지는 점수가 되는데요. 뭐 교과 특성화라든지 그 밖에 뭐 청소년 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그 가산점을 채우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통해서 가산점을 채우고, 그 다음에 부장교사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학폭도 이제 거의 이제 만점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있는 가산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보통 이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근무 평정, 그 근평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근평을 모두 합쳐가지고 이게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크게 이제 교사의 승진에서 그 다음 단계가 교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 자격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교감 자격 연수로 이제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차출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감 연수 대상자로 4월 1일 날, 매년 4월 1일이죠. 매년 4월 1일 날 이제 차출자를 발표합니다. 물론 이제 차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12월 달 정도, 11월 말에서 12월,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는 거의 이제 2월 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무 성적과 관련된 자료를 내면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을 거쳐서 순위 명부가 작성이 되고요. 순위 명부가 작성이 되기 전에 이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교감 자격 대상자로 4월 1일날 발표가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5월 뭐 이때, 또 그리고 코로나 지금 사태로는 약간 좀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데 거의 한 5, 6월 중에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 연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연수 대상자로 연수를 이수하게 되면 그때 이제 교감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교사 자격증이 초등의 경우는 초등 2급 정교사 자격, 교대를 졸업하면 받게 되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정규교사로 일정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또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교감 자격증이 되겠죠. 교감 자격증을 받게 되면 보통 그 받은 해는 아니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9월달이 첫 발령이 되는데, 이때 발령이 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발령이 빨리 나게 되는 경우죠. 보통 동기들 중에서 이제 몇 명 정도, 뭐 한 20에서 뭐 많으면 30여 명, 적게는 뭐 한 10명 내외로 발령이 나고, 그 다음 이제 다음해 3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3월까지 발령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감 자격증을 받은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9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 3배수라는 제도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3배수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 등수가 예를 들어서 전체 순위 명부에서 뭐 230등 정도가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 기수 해 9월이나 3월에 전체 발령 나는 교감의 인원수가 100명이라고 하게 되면 100 곱하기 3에서 300등 안에 들게 되는 사람은 먼저 그 전년도에 이수한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발령이 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배수로 하면 등수는 비록 뒤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교감 자격 연수를 먼저 받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에 받은 교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감으로 먼저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교감 자격 연수를 받았고 21년 한 해 동안 기다림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차출되고 그 이후에 갖게 되는 1년, 길게는 한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교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즐기라는 그런 선배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 케이스여가지고 졸업하고 발령을 받고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이제 제 동기 이제 우리 같은 장병들은 군 복무 이후에 이제 뭘 할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병역에서 이제 소집 해제가 아니고 이제 제대를 하는 거죠. 네, 제대를 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학교로 이제 복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직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심정처럼 교감 승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 때문에 보통 이제 있는 학교에서 담임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 전담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발령이 나게 되면 그 반 아이들을 1년 동안 지도하지 못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 이제 교과 전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뭐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감 발령, 교감 승진 대상자로서의 학교 생활은 조금 위치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감 자격 연수 또는 교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에서 치열하게 교무부장 등을 거치면서 학교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이제 자격증을 보통 취득한 이후에는 후배 선생님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발을 조금 뒤로 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인 일에 그렇게 크게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 선생님들에게 이제 학교 일에 대해서 조금 조언도 좀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디까지 조언을 좀 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모양새가 됩니다. 교감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으로서 관리자로서 해줄 얘기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렇다고 교무를 단연간, 저 같은 경우도 교무를 5년 6년 했기 때문에 학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가끔은 이제 그 후배 선생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 후배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 발령, 교감 승진 대상자로서의 학교 생활은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있는 교장 또 교감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을 진짜 이제 옆에서 보면서 내가 이제 교감으로 발령이 나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옆에서 많이 배우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그래도 자주 찾아뵙고 학교 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저의 경우를 밟으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보면 또 이런 거 저런 것들 많이들 챙겨주시곤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아주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매일매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사 승진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지어서 교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지역에 저랑 같은 기술 한 7분의 선생님이 교감 자격을 이제 취득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이미 발령이 나셔서 교감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6명의 선생님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이제 한 선생님 정도는 발령이 살짝 좀 늦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멀지 않았죠. 이제 2월 1일자 2022년 2월 1일자에 이제 교감 이제 임지가 결정이 된다, 아마 그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다림에 이제 1년을 보내놓고 나니까 사실은 뭐 좀 더 기다려도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1년을 정말 기다리다 보니까
그 이제 슬슬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제 어떤 그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선배 후배들은 이제 행복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저도 나름대로 잘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교육계에도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거나 또는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이제 교육계에도 새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이어서 이제 6월인가요? 그때는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예상되는 또 시기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이제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교육의 수업의 형태라든지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쪼록 2022년도 우리가 잘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1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오늘은 교사 승진과 관련해서 교사 승진 이후 교감 자격증을 따게 된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좀 해드렸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교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풀리셨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이 해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정에 늘 행복하시고, 무엇보다도 2022년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